민중왕과 모본왕 마이너스 고구려 왕권의 시험대. 민중왕의 즉위. 서기 44년 10월 고구려 왕실에 비상이 걸렸다. 대무신왕이 세상을 떠났지만 태자해오는 아직 너무 어렸다. 국가의 안위가 걸린 중대한 순간 한 사람의 어린 군주에게 운명을 맡길 수는 없었다. 나라 사람들의 선택은 빠르게 이루어졌다. 대무신왕의 동생 해색주. 그가 새로운 왕으로 추대되었다. 그의 묘호는 민중왕. 즉위한 지 한 달 만에 민중왕은 대사면을 단행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하지만 하늘은 호의적이지 않았다. 제위 2년 나라 동쪽에 큰 홍수가 덮쳤다. 물은 모든 것을 삼켰고 백성들은 굶주렸다. 민중왕은 즉시 창고를 열었다. 백성이 굶주리면 왕도 굶주리는 것이다. 물품을 나누어주며 백성을 구제했다. 잠질하게 이탈. 제위 4년 민중왕 시대에 가장 큰 시련이 찾아왔다. 잠지락부. 압록강 중상류 지역의 강력한 세력 집단이었다. 그들의 대가 대승은 마녀 가구를 거느린 거물이었다. 민중왕 4년 10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대가 대승이 낭랑으로 떠났습니다. 마녀 가구가 함께 떠났습니다. 왕궁은 술렁였다. 고구려가 압록강 중상류 일대를 장악하며 초기 국가체제를 확립해가던 시기였다. 게르부의 통제가 강화되자 대승은 이에 반발했다. 그는 후한의 낭랑군으로 투항하는 길을 택했다. 마녀 가구, 실로 엄청난 인구가 고구려를 등졌다. 이것은 단순한 이탈이 아니었다. 고구려의 통합 정책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고 초기 국가 형성 과정의 한계를 드러낸 사건이었다. 석굴의 유언. 그해 여름 민중왕은 민중원으로 사냥을 나갔다. 넓은 들판을 달리던 왕의 눈에 이상한 광경이 들어왔다. 바위 사이로 보이는 어두운 입구. 왕은 말에서 내려 그곳으로 다가갔다. 석굴이었다. 민중왕은 석굴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차가운 돌벽, 고요한 어둠. 왕은 좌우의 신하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내가 죽거든 반드시 이곳에 장사 지내라. 모름지기 다시 능묘를 만들지 말라. 신하들은 놀랐다. 하지만 왕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의 가을 동에 사람 고주리가 기이한 물건을 바쳤다. 고래의 눈. 밤이 되자 그것은 달빛처럼 환하게 빛났다. 명월주. 전설 속의 보물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길조가 아니었다. 민중왕의 죽음. 제위 5년 서기 48년. 민중왕이 세상을 떠났다. 왕후와 신하들은 고민에 빠졌다. 석굴에 장사 지내라니. 왕의 능묘를 만들지 말라니. 하지만 왕의 유명을 어길 수는 없었다. 민중왕은 그가 발견한 석굴에 조용히 묻혔다. 능묘도 화려한 장식도 없이. 그리고 그의 왕호는 장지의 이름을 따서 민중왕이 되었다. 모본왕의 폭정. 드디어 때가 왔다. 대무신왕의 맏아들 해우. 어려서 왕위에 오르지 못했던 그가 이제 왕이 되었다. 이름은 해우 또는 해에루. 묘호는 모본왕. 하지만 고구려는 곧 자신들의 선택을 후회하게 되었다. 모본왕은 사납고 흉포했다. 어질지 못했고 나란 일을 돌보지 않았다.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갔다. 제위 2년 모본왕은 대담한 결정을 내렸다. 후한을 치겠다. 장수들이 출정했다. 목표는 후한의 북평, 어양, 상곡, 태원. 고구려 군대는 베이징 일대까지 진격했다. 하지만 요동태수 제용은 현명했다. 그는 무력이 아닌 은혜와 신의로 고구려를 대했다. 모본왕은 다시 화친을 맺었다. 그해 여름 자연재해가 잇따랐다. 폭풍이 불어 나무가 뿌리째 뽑혔고 한여름에 서리와 우박이 내렸다. 홍수까지 덮쳐 산이 20곳이나 무너졌다. 왕은 굶주린 백성을 구제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광기의 절정. 제위 4년 모본왕의 광기가 절정에 달했다. 앉을 때는 항상 사람을 깔고 앉았다. 누울 때는 사람을 베개 삼아 누웠다.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용서 없이 죽였다. 폐하, 이는 옳지 않습니다. 충고하는 신하가 있으면 왕은 활시위를 당겼다. 화살이 신하의 몸을 꿰뚫었다. 왕궁은 공포에 질렸다.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두로의 결심. 모본 들판 출신의 두로. 그는 왕의 곁에서 시중을 드는 하급 신하였다. 매일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았다. 오늘은 내가 왕의 자리가 될 차례인가? 오늘은 내가 왕의 베개가 될 차례인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죽는다. 어느 날 두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울었다.
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왔다. 대장부가 무슨 까닭으로 우느냐? 옛사람이 말하지 않았느냐? 나를 잘 어루만지면 임금이요. 나를 학대하면 원수라고. 지금 저 왕은 잔인하게 행동하며 사람을 죽인다. 백성의 원수다. 내가 그를 도모하라. 두로의 눈에 빛이 돌았다. 그렇다. 저것은 왕이 아니다. 원수다. 왕의 최후. 제위 6년 서기 53년 11월. 두로는 옷 속에 칼을 숨겼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다. 두로 이리 오너라. 왕이 그를 불렀다. 두로가 앞으로 나아가자 왕은 그를 끌어당겨 깔고 앉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번개처럼 두로의 손이 움직였다. 칼이 빛났다. 모본왕의 비명이 왕궁을 가득 채웠다. 왕은 자신이 학대했던 그 자리에서 자신이 베개 삼았던 사람의 손에 죽었다. 모본왕은 모본 들판에 묻혔다. 화려한 능묘도 경건한 장례도 없었다. 그의 이름조차 장지의 이름을 따서 모본왕이 되었다. 폭군의 말로는 비참했다. 민중왕은 고구려 초기 왕위계승 원리의 과도기를 보여주는 인물이다. 부자 상속이 확립되지 않은 시기, 혈연보다 왕자로서의 자질이 중시되었다. 그는 홍수 구제 등 민생 안정에 힘썼으나 제위중 잠지락 부대가 대승이 마녀 가구를 이끌고 낙랑에 투항한 사건은 고구려 초기 국가 통합의 한계를 드러냈다. 후한 광무제의 낙랑 지배력 강화가 원심력으로 작용한 이 사건은 게르부의 통제에 반발한 지역 세력의 이탈을 보여준다. 그의 석굴 장례는 고구려 최초의 장지명 왕호 사례이다. 모본왕은 대무신앙의 맏아들로 태자였으나 어려서 즉위하지 못했다가 민중왕 사후 왕위에 올랐다. 제위 중 후한의 북평어양 상곡태원을 공격했으나 요동태수 제융의 회유책으로 화친했다. 그의 폭정은 사람을 깔고 앉고 베개 삼는 극단으로 치달았고 시종 두로에게 시해당하는 비극적 최후를 맞았다. 이는 왕자로서의 자격 상실이 곧 왕권 상실로 이어진 사례이다. 그의 죽음 이후 해씨 왕계가 끝나고 태조왕부터 고씨 왕계가 시작되는 전환점이 되었다. 한국 산응력 검정 시험에서는 고구려 초기 왕위 계승의 불안정성과 중앙 집권화 과정의 갈등을 보여주는 사례로 출제될 수 있다.